안녕하세요.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의 박형돈 차장입니다. 저희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웨비나형 온라인 무역 지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 타이니 ML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퀵소의 이상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원입니다. 퀵소는 센서 데이터용 머신러닝 엔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오토ML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한국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퀵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퀵소는 타이니ML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타이니ML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머신러닝 서버랑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그 머신러닝을 아주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현재는 타이니ML 솔루션을 사용자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모으고 머신러닝 솔루션을 만들고 하드웨어에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오토메이트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바일 디바이스용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조사에 라이센싱을 하고 있습니다. 퀵소는 2012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스펀아웃하는 형식으로 창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마운틴뷰에 헤드쿼터를 갖고 있고 피츠버그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팀 그리고 상해랑 북경의 필드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 프로덕트는 오토메이트된 머신러닝 AutoML 플랫폼이 있고요. AutoML 플랫폼은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SaaS 서비스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핑거센스, 터치툴, 열센스가 있고 이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회사에서 라이센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스터머로는 화웨이랑 오포 그리고 파트너로는 버시, ST, 퀄컴, ARM, 루네서스 그리고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오토ML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퀵소가 처음 창업될 때는 모바일 디바이스용 유저 인터랙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 창업을 했습니다. 유저 인터랙션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센서 데이터에 의존하는 머신러닝 솔루션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머신러닝 솔루션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비즈니스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머신러닝 솔루션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오토메이트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이 퀵소 AutoML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첫 상용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화웨이와 첫 단말기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중국에 상주하면서 2달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센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머신러닝 솔루션이 제품 하나를 위해서 2달이 필요하다면 매년 5, 60개의 제품을 출시하는 화웨이에게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머신러닝에서 모든 스텝을 자동화해주는 플랫폼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오토메이트된 머신러닝 플랫폼을 SaaS로 다시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니ML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 엔진이나 저희가 아는 딥러닝 하는 그런 기술들은 결국엔 굉장히 큰 서버에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엣지단에서 서버로 옮겨서 서버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결과물을 엣지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토모빌이든가 아니면 IoT 기기, wearable 이런 데서 리스폰스가 인스턴트리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나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가 중요한 곳에서는 엣지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엣지단에 적용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아주 효율적으로 작은 프로세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ARM, 사이퍼스, 구글, NXP, 퀄컴, 삼성 이런 곳들에서 타이니ML이라는 미러 그룹을 만들어서 이쪽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머신러닝이 이제 특히나 엣지단에서 센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유저 인터랙션을 계산하는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하드 코딩 방식으로도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드 코딩 방식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다 예측을 해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해서 사용자한테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에 맞는 그 머신이 트레이닝 돼서 그 인퍼런스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그 엑스퍼티스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엔지니어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머신러닝 적용이 점점 느려지는 거죠. 그거는 뭐 어느 회사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기존에 있는 머신러닝 툴들이 뭐 예전에 휴리스틱 코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든가 파이토르치, 캐페 이런 것들이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엑스퍼티스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킥소가 고민했던 거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들을 다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들을 오토메이트된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그 어토메이션 서비스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이 어토메이션 서비스가 없이 머신러닝 솔루션을 만들 때 단계를 보면 처음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프로젝트 데피니션을 서로 만들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프로젝트 데피니션을 만들면 그 프로젝트 데피니션에서 나는 뭐 사용자가 액티비티 트래킹을 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 액티비티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센서를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그 프로세스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이걸 이제 정하겠죠. define project하고 sensor selection, hardware selection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컬렉션을 하죠. 그 데이터 컬렉션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머신러닝 엑스퍼티스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클렌징, 프리프로세싱,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 셀렉션, 그 하이퍼-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그 모델 밸리데이션. 여기서 모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델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많이들 듣고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많이 쓰죠.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알고리즘 중에 어떤 게 좋은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다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델 밸리데이션을 해서 셀렉션을 하죠. 그리고 거기 모델 셀렉션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그 타이니ML에 특별히 이제 더 필요한 기술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뭐 모델을 만들고 그게 뭐 파이썬 코드로 돼 있고 서버에서 돌아가면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타이니ML에서는 이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다시 C로 컨버트를 하고 그 C를 컨버트를 한 거를 타겟 하드웨어용으로 컴파일을 다시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 이제 플래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델 밸리데이션에서 컴파일링 하는 데까지 그 컨버전 하는 C로 컨버전 하는 부분이랑 컴파일 하는 그 두 부분은 사실 머신러닝 엑스퍼티스를 갖고 있는 그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이거를 꼭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배리어가 타이니ML로 접근하는 배리어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저희 어토메이티드 시스템 안에서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엑스퍼티스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모든 부분과 임베디드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의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위에 있는 두 그 이미지가 저희 플랫폼의 그 스크린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용자가 저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면 그 하드웨어의 센서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그 센서 프로파일을 보고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를 셀렉트를 하고 그 센서에 맞는 샘플링 레이트나 그 각각의 파라미터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에 맞는 머신러닝 그 데이터 컬렉션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세울 만한 피처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애널리틱스 툴. 그 데이터 실제로 센서 데이터 모으고 그 컬렉션 된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한 번에 패러렐로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머신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모델을 써야 되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엔 다 개발을 해보고 퍼포먼스를 컴패리슨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엔지니어가 매뉴얼리 한다고 하면 모델을 여러 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토메이트된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버튼을 한 번만 누름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팬 데모라고 해서 저희가 하드웨어로 팬을 만들어서 그 팬이 로테이션 되는 거를 센서 모듈이 모니터링하고 이 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디텍션하는 그 anomaly 디텍션을 하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테이블을 보시면 모델을 이제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GBM, ANN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만들어서 그거 이제 각각의 accuracy랑 binary size 그리고 latency를 보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TensorFlow Lite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특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언제나 베스트 accuracy를 주거나 언제나 베스트 binary size를 주거나 latency가 가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굉장히 믹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Logistic Regression이 accuracy가 99.25%인데 binary size는 85KB고 그 밑에 보시면 Random Forest는 accuracy가 더 높아요. 99.42%인데 binary size는 여기서 50KB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50KB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50KB가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accuracy를 기브업하면서 binary size를 줄일 거냐 아니면 accuracy를 높이고 binary size를 좀 기브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 된 툴로 해서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센서들은 모션 센서, 어쿠스틱 센서, environmental 센서, 터치스크린 센서 그리고 이미지 센서, 바이오메트릭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저희 그 장점들과 기능들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퀵서의 오토메이션 플랫폼 AutoML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멀티모델 셀렉션인 테스팅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end-to-end 머신러닝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컬렉션에서부터 디플로이먼트까지 모든 거를 웹앱 UI로 손쉽게 클릭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constrained 된 environment, 저희가 얘기하는 constrained environment는 이제 그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메모리가 굉장히 그 제한되어 있고 processing power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 constrained environment 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경쟁사의 플랫폼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저희 개발팀이 사용해왔던 플랫폼입니다. 물론 지금의 AutoML은 저희가 그 패키징을 다시 해서 룩앤필을 더 좋게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이 플랫폼은 저희가 핑거센스 솔루션을 화웨이에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해줄 때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으로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약 3억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루븐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이제 high accuracy, low latency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토메이션으로 인해서 머신러닝 팀이 없다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팀이 있어도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하시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massive time saving benefit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저희 링크도 공유해 드릴 텐데요.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냥 인터넷에 웹페이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솔루션을 만들어서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easy to use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타이니 ML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특히 요새 같이 IoT 기기들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서 독자적인 어떤 보안 솔루션을 낼 것인지 아니면 뭐 계속 그 MCU라고 불리는 그런 장치에 의존해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퀵소를 창업하게 된 계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 퀵소는 제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저 인터랙션 솔루션을 소싱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연구를 하고 있던 이제 크리스 해리슨 지금 현재 카네기 멜론 교수와 업무로 인해서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솔루션을 휴대폰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그걸 상용화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저희의 메인 프로덕트였지만 2012년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사용성의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킥소는 그로 인해서 머신러닝 쪽으로 연구를 더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지금 이제 머신러닝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플립업을 많이 하신 케이스네요. 그때 만들었던 머신러닝 아이디어는 실제로는 fully packaged 되어 있는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한테 저희 툴을 써서 이거 만들어 보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저희가 모든 사용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까지 다 만들어서 그거를 구현을 해서 IP를 라이센싱 하는 거였죠.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핑거 센스를 저희가 핸드폰에 포팅까지 다 해주는 거였죠.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온 저희가 내부 개발용 툴, 오토 ML을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엔터프라이즈 툴용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는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SaaS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이 사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앱들이 참 많아져서 그런 점에서는 좀 협업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머신러닝 기술, 타이니ML도 머신러닝 기술의 한 종류라서 여쭤봅니다. 이런 머신러닝 기술을 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IoT 또는 모바일 기기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퀵소에서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 사용자 단위나 제조자 기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게 한국 기업에서 그런 적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지금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하는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미 비즈니스 데이터를 애널라이즈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머신러닝은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만들고 그거를 사용자 환경에 적용하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큰 분야 중에 하나가 predictive maintenance.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가 운영되는 걸 모니터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걸 캐치해서 알려줄 수 있는 predictive maintenance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IoT 기기나 wearable 기기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갖다가 모니터링해서 그거에 대해서 액티비티 트래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그에 대해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고요. 지금 머신러닝으로 그런 분야 IoT 기기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이유는 사용자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사용자의 사용성을 개선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센서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던 하드 코딩 방식으로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갖다 모든 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다 하드 코딩으로 대응 방식을 만들어내려면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머신러닝이 아무래도 각광받는 거죠. 이 보안 산업 또 이 모바일 분야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코로나로 더 이 산업 전반적으로 모바일화 경향 또는 언택트 경향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타이니ML은 보안 기술 종래의 컨벤셔널한 그런 보안 기술을 사실은 뛰어넘는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통신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택트나 또는 모바일 강화에 따라서 여전히 보안 산업도 계속 커져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십시오. 일단 타이니ML 기술 그 분야만 봤을 때는 타이니ML이라는 컨셉 자체가 엔드 단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굳이 전송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퍼런스가 가능해서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이니ML 자체만으로도 이미 보안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타이니ML 시장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엣지 단에서
센서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거고 그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쨌든 그 엣지에서 그 데이터로 인해서 뭔가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반응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토모빌 같은 경우에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바퀴에 마이크로폰을 달아서 달리고 있을 때 도로 지면의 소리를 듣고 이게 눈이냐 비냐 아니면 일반 도로냐 해서 그에 따라서 트랙션 컨트롤을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게 엣지에서 돌아가는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그 엣지에서 돌아가는 머신러닝이 만약에 자동차 전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타이니ML 자체는 엣지에서 돌아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태핑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외부의 요인들을 막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니ML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보안 업계에서도 앞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퀵소라는 기업이 우리 이상원 대표님이 이제 한국인이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적인 기업들,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많은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영상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시게 될 기업들은 한국에서 중소 또는 뭐 중견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약간 이제 종래에 만나셨던 대기업들과 달리 좀 작은 규모의 기업입니다. 물론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런 분들한테 혹시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지 또 아울러 왜 이 요청을 드리냐면은 이 중소 중견 기업분들이 저희한테도 요청을 하시지만 이런 어떤 자신의 제품 솔루션을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곳, 뭐 유통처 이런 것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제품을 받아다가 뭐 그냥 약간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원천적인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이제 경쟁이 극심한 곳이라서 생기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품마다 시장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서 해당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일하는 것도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랑 하는 거랑 뭐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SaaS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만들었고 근데 이런 플랫폼이든 애플리케이션 간에 B2B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를 상대로 이제 파트너십이나 커스터머를 구축을 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세일즈 레프레젠티티브를 쓸 때도 있고요. 저희 영업이 직접 나서서 릴레이션십을 만들 때도 있고. 근데 그 릴레이션십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고객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작업들 아니면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이발리에이션하는 작업들 이런 페이즈들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딜 클로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물리적인 그 위치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랑 다이렉트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시진 않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띄워놓고 딜을 만들어내기는 일단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 오셔서 실제로 여기서 네트워크도 구축하시고 그리고 단계를 밟아서 처음에 인트로덕션 페이지에서 그냥 내 제품이 이러니 이거를 쓸 고객들을 찾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고객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화시켜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퀵소에서 외부 협력이 필요한 분야 또 특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쪽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퀵소는 저희가 지금 그 출시한 퀵소 오토ML 플랫폼은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해서 만드는 그 컴플리멘터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조하시는 분들은
저희 툴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센서 회사들과 마이크로 컨트롤 회사들과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좀 더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키시아 협회에서도 좀 보내왔고 또 키시아 밑에 협회 회원사 분들께서 질문을 하신 거 있어서 질문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IoT나 엣지 환경에서 보안이 이제 사실 취약하다고 우리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퀵소의 그 자동화 ML, 그 타이니 ML의 보안 취약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강화 대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키시아 측에서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설명을 쭉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사실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극도로 제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보안 강화 대책이라고 그걸 더 걱정하는 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MCO나 기타 그 기기의 어떤 다른 부분의 어떤 부하를 더 많이 주겠죠. 상황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그 답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타이니ML이 결국에는 엣지 단에서 돌아가고 그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엣지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거는 그 데이터 없이는 어쨌든 타이니ML이 돌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IoT 기기에서 사실 타이니ML을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IoT 기기에서 네트워크랑 연결된 부분이랑 머신러닝 인퍼런스 하는 부분, 데이터와 같이 연동돼서 머신러닝 인퍼런스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분리시켜서 거기에 이제 그 차단벽을 만드는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실제로 사용자들이 느꼈을 때 보완하고 싶은 그 자기 보호하고 싶은 것들은 엣지단에서 발생하는 자기 본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그 적용되는 데이터들이니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IoT 기기단에서 한다면 좀 보안적으로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직접 또 많이들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그 퀵소하고 협업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만드시는 솔루션 기업하고 결합해서 하고 싶다 이런 기업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의 제조 효율을 높이는데 그 퀵소의 오토 ML을 쓸 수 있는지 특정 예를 들어서 특정 파라미터를 센서를 통해 측정한 후에 제조기계의 오퍼레이션을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분야에서 쓸 수 있는지 요거에서 질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퀵소 오토 ML을 제조업에 적용한 레퍼런스가 좀 있으신지 어디에 있는지 뭐 불편하시면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적용되어 있는 분야가 제조 쪽 분야랑 그리고 컨슈머 굿즈 만드는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토이 만드는 쪽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 기업명을 공개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퀵소의 솔루션으로 제조 쪽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그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 그래서 제조 기계를 모니터링하고 그 기계에서 나오는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 기계에 이제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 단에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니ML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오토ML이 이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토ML을 사용하셔서 데이터도 모으시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탑재를 해놓으시면 그러면 그 기계의 이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저희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 자체 효율성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그 오토ML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를 위주로 받고 있는데 기계에서 이미 센서 데이터들이 저희 모아지고 있다고 하면 그 센서 데이터를 굳이 저희의 하드웨어나 아니면 새로 커스텀된 하드웨어를 부착을 해서 센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센서 데이터들을 저희 플랫폼에 맞는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CSV 템플릿에 데이터를 갖다 마이그레이트해서 저희 플랫폼에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플랫폼에서 머신러닝 솔루션을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머신러닝 분야가 사실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만든 그 툴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엑스퍼티스가 없어도 만들 수 있게 만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 머신러닝에 대한 널리지가 없으면 사실 툴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또 저희가 많은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와 협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머신러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사실 마지막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예. 드렸습니다. 계속 이 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러하다면 이미 연동을 하고 있는 어떤 필드 테스트를 한 센서들의 어떤 카탈로그 자료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그 automl킥소.com으로 오시면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 또 무료로 가입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시면 지금 지원되는 하드웨어들이 이미 거기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되는 하드웨어들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그 하드웨어들은 센서 모듈들이고요. 그래서 이미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새로운 하드웨어를 커스터마이즈된 하드웨어를 적용을 하고 그 서포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커스텀 하드웨어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 맺어지면 커스텀 하드웨어를 저희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토ML 플랫폼 자체가 이제 협업하시는 그 회사를 위한 커스텀 버전으로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로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협업 범위에 따른 어떤 가격 정책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예. 다 기업마다 다 협상을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저희 지금 오토ML 그 가격 정책은 브론즈, 실버, 골드 티어로 나눠져 있고요. 브론즈는 무료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다만 브론즈는 커머셜 그 상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취미로 허비스트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면 저희 플랫폼을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상용 용도를 위해서는 이제 실버랑 골드 티어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금액은 이제 기업에서 요청하시는 그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number of seats라고 하죠. 그 라이센스 개수가 이제 그 가격을 측정하는데요. 보통 10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입니다. 그 CCTV 카메라용 소프트웨어도 좀 있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카메라용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AutoML 비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요. 아직 상용화 저희가 출시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꼭 CCTV라고 하기보다는 그 카메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머신러닝을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CCTV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공장에서 퀄리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퀄리티 체크를 카메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AutoML 비전이라는 플랫폼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번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뭐 하드 코딩이라겠다 그 방식이 아니라 진짜로 칩 자체를 만들어서 보안 칩이라고 하는 어떤 반도체 칩을 넣어서 그 기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사무실 같은데 아예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한국도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보안 기술도 계속 발달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수정도 많이 필요하고 그걸 그래서 차라리 MCU가 처리하게끔 소프트웨어로 하자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 MCU가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안이 계속 걸기적거리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뉘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아까 계속 뭐 저전력이나 부하를 많이 안 준다 타이니 ML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MCU가 모바일 기기나 이런 IoT 기기에서 부하가 많이 걸릴까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게 아예 보안 같이 좀 이런 분야들은 차라리 별도의 칩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떨까? 이거 참 답변은 어렵지만 어떨까요?
전 세계에 지금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센서 개수가 뭐 거의 뭐 조 단위 개수겠죠. 예. 근데 그 센서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센서는 거의 대부분이 MCU로 구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센서가 있으면 MCU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MCU를 그 센서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안 붙이고 꼭 MCU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가거나 아니면 MCU랑만 결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저전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특히나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일수록은 더 심하겠죠.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랑 마이크로 컨트롤러랑의 전력 차이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많이 쓰는데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실제로 지금 그 캐파시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보안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안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의 그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서 돌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그것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캐파시티가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보는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ARM이 이제 코텍스를 가장 그 도미네이트하고 있는데요. ARM 코텍스 M0에서 M4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서 NPU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금은 NPU까지 탑재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소개가 끝났습니다. 혹시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일단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이니ML 스페이스가 사실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야라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분야가 타이니ML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게 2018년도에 대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 구글, 퀄컴, ARM 이런 큰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밀업 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 타이니ML 스페이스가 지금은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 대해서도 센서 데이터들이 이미 그 제품에서 많이 제너레이트되고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 데이터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제품에 본인들이 만드시는 제품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쪽에 이미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타이니ML을 활용하셔서 제품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사용성의 개선이나 이런 거를 뭐 받아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니ML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웨비나 상담을 끝까지 참여해주신 국내 기업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담은 한국 기업의 의견이나 제안을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퀵소 이상원 대표님한테 전달하여 검토하게 해드리고 또 이후의 교신을 또 지원해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도 언제든지 있으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